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신 밸런스 8호 스펙이죠. 원택하고 합병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주 합병 내용이고요. 뭐 합병 비용까지 한번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 밸런스 제 8호 스펙 합병하려는 회사는 원택입니다. 일단 원택은 현재 코넥스 상장에 코넥스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전 상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일단 원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몇 개 기업들 한번 살펴봤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판매,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기업의 이제 매출 보시면 피부 미용 기기에서 대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택 자산 구성 보시게 되면 21년 결산 기준 자산은 총 476억 원 규모고요. 이 중에 이제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기금융 상품이고요. 뭐 이런 자산 구성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21년에 기업에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기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현금이 이제 영업으로 벌어들인 것인지 뭐 차입, 조달한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뭐 계속 살펴보면 이해가 되겠죠. 기업의 이제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이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이 1.8회를 기록했습니다. 뭐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반 평균 회전율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 이상으로 보는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4회 이하는 어느 정도 이제 불량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물론 업종 기종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요. 그럼에도 1.8회라는 수치는 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고요. 그 의미는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 4, 5년도 꾸준히 재고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수준이고 회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수치까지 높아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재고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회전율도 점차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어떤 성격으로 나타난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재고자산 중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평가 손실 충당금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품의 경우에도 전체 43% 수준으로 충당금이 잡혀 있고 제품도 38% 비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고자산의 가치가 장부 가격 이하로 내려갔다면 이렇게 평가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기업이 이제 재고자산 관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피부 미용 기기 업체들 대부분 재고자산이 많았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뭐 원택의 경우에도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비중이 다소 높고 뭐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비용 처리가 되면서 결국 기업에서 이제 손익 구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일단은 위에서 살펴본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감소하고 있고 자산 대비 비중이 뭐 좀 낮아지고 있는 건 뭐 실적이 좋아졌다 이렇게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늘어나면서 뭐 결국에는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택이 이제 부채입니다. 총 부채는 218억 원이고 지난 사업연도에는 372억 원이었는데요. 부채가 좀 감소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뭐 역시 자산 구성과 맞물려서 살펴보면 기업이 21년도 어느 정도 현금이 들어온 모습을 뭐 대충 가늠할 수 있겠죠. 21년 기준 기업의 부채는 장기 차입금 52억 원 뭐 수준이고요. 전체 부채 중에 24% 비중이고 기타 이제 특별한 부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총 자본은 258억 원이고요. 뭐 보시면 일단 2020년에는 기업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결손금도 마이너스 197억 원이나 잡혔었죠. 사실 이제 2020년까지 기업은 사실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네요. 상황이 되게 안 좋았는데 21년 뭐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도 많이 늘어났고요. 결국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21년 6월 11일 날 유상증자 3자 배정을 단행하면서 결국 보시는 것처럼 자본 잉여금도 뭐 87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늘었고요.
뭐 결손금도 아직 뭐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전환되진 않았지만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27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실적도 21년도 받쳐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서 뭐 보면 기업은 21년도에 자금 수혈도 받고 유상증자로 자금 수혈도 받았고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결국엔 자본 잠식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보시게 되면 21년 원택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듯한 모습이죠. 20년 부채 비율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이 21년 아주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이렇게 변한 모습입니다. 유동 비율도 상당히 훌륭하죠. 보통 150% 이상을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니까요.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웬택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택 지난 4사업년도별 손익 구조인데요. 보시게 되면 21년 결산 기준 기업의 매출액은 488억 원을 기록했으면서 YOY 플러스 66% 증가했습니다. 뭐 매출액이 이제 뭐 많이 증가를 했지만 사실 눈에 띄는 것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실적이죠. 지난 3, 4, 5년, 4, 4, 5년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던 기업이 21년도 빠르게 정상화된 것인데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매출액 수준은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때 2018년도와 지금의 이제 사업 구조, 뭐 제품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2018, 2017년도 또한 이제 최근 3, 4, 5년도 기업의 이제 주력 사업 제품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똑같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도 비슷하고요. 결국 기업은 이제 레이저 의료기기죠. 이제 제품 주력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 제품이 이제 피코케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뭐 고주파 의료기기 등이 있겠죠. 올릴지오가 이렇게 최근 대표적인 이제 주요 제품으로 이제 잡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요 사업 제품이 달라진 부분도 아니고 사업 구조가 변경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영업 환경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21년도 사실 코로나로 대부분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21년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게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상장을 앞두고 뭐 잔뜩 힘을 주는 모습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죠. 원택이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닐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비용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자산 중에 이제 재고 자산의 비중이 높았죠. 따라서 그 성격의 이제 비용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1년 기업의 재고 자산이 19억 원 증가하면서 결국 이 매출 원가라든지 비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면 매출 원가가 줄고 따라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죠. 뭐 그런 원인이 아닐까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결국에는 재고 자산을 늘려서 매출 원가를 줄이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19억 원 수준 뿐이죠.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엔 실적이 제대로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연결 현금 흐름이죠. 영업 현금 흐름 보시게 되면 사실상 60억 원이 잡혔습니다. 지난 5, 4업년도 중 처음 있는 흑자 전환, 사실상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인데요. 기존 과거에는 대부분 연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영업 현금 흐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자를 보였는데 지난 사업년도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약 4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21년 기업은 실제로 60억 원 가량을 영업으로 벌어들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기업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잡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 재고 자산을 부풀려서 뭐 인위적인 뭐 이렇게 힘을 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실적 자체가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번 합병을 하면서 이제 외부 평가 기관이 웬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과거 실적 다 적자였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다 적자를 보였지만 21년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고 22년부터는 실적이 점프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2년 이후 뭐 계속해서 추정치긴 하지만 22년 영업이익을 414억 원 봤고요. 23년은 506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모든 실적이 2배 이상 점프업해야 가능한 실적인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 뭐 확인해 봐야겠죠. 보시게 되면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장비가 이제 주요 타겟이긴 하지만 장비에 들어가는 그 소모품 매출이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부속품이라고 해야겠죠.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트리지가 있을 텐데요. 이 카트리지 같은 게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카트리지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23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장비 매출과 소모품의 매출이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장비 매출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정치고요. 게다가 이제 상품별로 디테일하게 연도별 매출 추정을 해놨습니다. 올리지오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출시가 됐는데요. 21년 상반기까지 뭐 피부과 등 병의원에 수요가 이제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21년 하반기에 최소 141대가 발주 뭐 예상된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한 매출액보다 현재 21년 결산 기준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 실적이 더 월등히 상회했거든요. 따라서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연평균 10%, 10.1이죠. 11% 수준으로 이제 성장률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을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역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섹터죠. 업종. 어떤 업종이냐가 가장 역시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매출액이 탑라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뒤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들 그렇게 마냥 좋게 보는 건 아닌데 몇 개 기업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가장 큰 단점으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되게 낮다. 그래서 이제 경쟁 기업이 많을 것이다라는 많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제가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처음 검토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유는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 언급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을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생수를 파는 것처럼 사실 뭐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뭐 원가도 낮고 뭐 그러면서 뭐 재고자산 상당히 많고 뭐 따라서 이제 영업력에 의해서 또 마케팅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업의 성과가 많이 좀 차이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즉 그렇다는 이유는 결국 진입 장벽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고 뭐 후발 업체라든지 경쟁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합병 내용이니까 계속해서 다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결국 외부평가법인이 추정한 22년, 23년의 실적은 뭐 크게 그대로 갖다 써도 무리가 없다. 기업 가치나 밸류를 계산하는데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택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야 이제 적정 주가를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택의 발행 주식수는 633만 40주고요. 원택은 이제 종류주라든지 뭐 지금 종류주라든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뭐 RCPS, CPS, 전환사채, 신주주권 부사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스톡옵션, 주식 선택권이 일부 있는데요. 뭐 합산하면 41,700주인데 사실 뭐 미비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비중이죠. 게다가 이제 교부 방식 자체가 자기 주식 교부 방식이 있고 차액 보상 등 뭐 다양하게 지급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주 교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뭐 그 정도의 비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 한 주당 합병 비율이 12.863576가 나왔죠. 따라서 기업의 이제 보통주 곱하기 합병 비율을 계산하면 지금 합병 신주는 8,142만 6,931.88주가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이 기업의 이제 합병 신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 81,426,952가 이렇게 합병 신주로 잡혔죠.
여기 이제 스펙주의 주식수가 있습니다. 5,600만 주가 있고요. 스펙주는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가는 주식수 89만 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모두 합산하게 되면 기업의 주식수는 8,792만 6,952주가 되고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대신 밸런스 8호 스펙의 주가가 2,675원이죠. 계산을 해보면 시총은 2,352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 일단 외부평가법인이 DCF 방식으로 계산한 원택의 수익가치 보시게 되면 2,658억 원이죠. 따라서 지금 계산해본 시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계산된 2,352억 원보다 더 높게 원택의 가치를 계산한 부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22년 세후 영업이익을 319억 원으로 예상했고 그렇게 2,352억 원 시총으로 밸류를 계산해보면 PER 멀티플은 7.3배가 나옵니다. 상당히 낮은지 높은지는 상대 유사 경쟁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유사 경쟁 기업들 보시게 되면 클래시스, 제이스 메디칼,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등 보시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5배에서 18배, 20배, 24배, 15에서 14배 수준인데요. 평균 한 20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계산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15배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멀티플 15배를 갖고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보시는 표처럼 지금 현재 기업의 이제 주식수와 시총 대비 순이익 22년 순이익이었죠. 계산해보면 5,442원이 되고요. 따라서 만약 합병 승인으로 거래 재개가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스펙주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합병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합병 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합병 승인이 났어도 합병 무산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주총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주총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김종원 대표이사님과 가족분들, 임원, 관계회사 등 해서 특권인 지분이 56.93%죠. 50%를 상회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의지만 있다면 무산되진 않는 그런 지분 구조입니다. 합병 비용 추정 계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고 있고요. 계속 늦춰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합병 비용을 계산할 때 중요한 일정은 주주총회 예정 일자고요. 22년 5월 12일이죠. 이때 당일 5월 12일에 스펙주의 주가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가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살펴본 제가 5,400원을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400원 곱하기 스펙주의 주식수였죠. 560만 주를 하면 303억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합병 가액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주총회 예정 일자 기준이 아니고 이사회 결의를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일의 결정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통과할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일자를 선택해서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합병 가액을 계산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옵션 사항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이사회 의사록을 기준으로 결의를 보시게 되면 21년 10월 14일이 나오죠. 당시 기업의 스펙주의 주가는 2,675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사회 결의일로 합병 비용이 계산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가액이 303억 원이 아니고 150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원택은 어느 정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겠죠. 합병 비용 자체가 낮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 예시 설명은 제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주주총회 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일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펙주가 5,400원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억 원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 303억 원이 그대로 합병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스펙주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6억 원이 있죠. 스펙주는 이제 일단 MMT라는 그 특정 금전 식탁에 자금을 보관해야 되는데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 가치가 변동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업이 이제 스펙주가 갖고 있는 전환권 대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제외가 되었죠. 따라서 지금 이 전환권 대가가 상장 후 6개월 또는 1년 내에 전환권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답이 의무 보유가 있는 그런 조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이제 합병가액을 이제 계산해보면 303억 원에서 빼기 106억 원이죠. 기업의 이제 스펙주가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빼게 되면 197억 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합병 비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합병 실비용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 약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합산하게 되면 약 200억 원 수준이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스펙주의 전환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전환권 조정은 합병 기일이 좀 기준일입니다. 보시게 되면 22년 6월 14일이죠. 이때의 스펙주의 주가가 기준이고요. 당시 주가에 따라서 전환권 조정을 하게 되고 합산해서 최종 합병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오르면 합병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스펙주 합병 비용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시거나 좀 더 계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총 기준, 주총 일자를 기준으로 한 합병 비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0억 원, 약 200억 원의 플러스 전환권 대가 조정이죠.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지난 연도 스펙주 합병 비용은 대부분 15억 원에서 105억 원까지 다양했는데, 만약 지금 현재의 합병 비용이라고 봤을 때 최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병 비용 기산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하게 된다면 지난 연도 수준의 평균 수준에서 합병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스펙주가 급등할 경우 이제 예상을 한 부분이고,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용이 결정되니까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스펙주 상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결국에는 22년에 당기순이익은 이 합병 비용이 잡혀서 차감될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거나 실적이 하회 또는 마이너스 실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부상 회계상 비용일 뿐이고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대신 밸런스 제8호 스펙 원택 합병 내용 살펴봤고요. 원택의 이제 가치를 통해서 이 스펙주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될지도 들여다봤습니다. 합병 비용까지도 추정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